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1년 6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개월 만에 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2년 전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진 전셋값에 이 집주인들의 한숨이 또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에 알맞은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반짝반짝 빛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암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암입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경색돼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이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로 또 옮기시는 분들이 조금 다 이동이 경색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하락세를 걷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 부동산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구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이사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기본 챙기면 진짜 어디 가서 절대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득을 보면 득을 봤지. 이런 기본기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사님. 어떤 자리일까요?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관련돼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관련돼서 뭐 매수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매도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1대1로 방송에서 못한 상담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재개발 뭐 투자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빌라 투자가 될 텐데 빌라 투자할 때 또 최근에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나의 맞춤형으로 혜택을 보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1대1 상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겐 어떤 전략이 잘 맞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방송 중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님과 또 인사 나누는 동안 전화 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네. 경기도 부천 중정에 살고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살다가 네. 갈아타는 거야, 갈아타.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곳이 그럼 있으세요? 그래서, 네. 에, 제 금액대에 송파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예. 송파의 거의 1단지, 예. 거여 1단지. 예, 네. 아파트가 거여 여기서 270m야. 네. 그리고 마천역 그 2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 마천역에서 536m요. 예. 마천역에서 536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천 2단지. 2단지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식은 마천역이 15년 연식이고 예. 거역은 28년입니다. 네. 그리고
평수는 두 개 다 25평이고 네. 가격은 똑같이 한 8억 5천 예상합니다. 예.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요? 아, 요 두 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디를 매수하면 가장 또 현명한 판단이 될지 저희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버님 지금 송파 쪽으로 이사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파트를 꼼꼼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몇 미터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꼼꼼히 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가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다 하셔갖고 요거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아파트는 거여역에 딱 붙어 있는 거여 1단지 아파트. 예, 그거 하나랑 마천역에서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조금 멀지만 그래도 한 10분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송파 파크데일 2단지를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도 보고 같이 보고 계세요? 네, 예. 네. 아버님 여기 그 한번 다녀와 봤어요? 임장 한번 해보셨어요? 임장은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럼 네. 지도상으로만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버님 네. 은퇴하셨을까요? 호갱을 봤대, 호갱. 아, 네네네. 아버님 지금 이 은퇴하셨죠? 일하고 계세요? 직장 있으세요? 저는 정년 퇴직했습니다. 네? 정년 퇴직했다고.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자이기 때문에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송파 파크데일로 갈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거여 1단지 아파트의 이제 장점을 보면요. 네, 장점은 거여역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거여역은 5호선이기 때문에 5호선 타고 뭐 중구 종로구 쪽도 이제 편하게 올 수가 있고 또 서울시내 이제 관통해서 가니까 또 어디 갈 때 이제 편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호선 따라 가면은 9호선도 갈아탈 수 있고 뭐 2호선도 갈아탈 수 있고 서울 시내를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첫 번째 그 장점이고요. 네. 그런데 좀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9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사실은 이제 재건축 연한에 이제 거의 다가온 거죠. 29년 정도 됐으니까 28년 이렇게 됐으니까 재건축 연한인 거는 맞는데 재건축이 조금은 힘든 아파트예요. 네, 예, 용적률이 뭐 260, 70 요 정도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건축은 조금 힘들고 한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좀 봐야 되는 아파트인데 사실상 리모델링은 한번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요 이제 거여 1단지, 2단지, 5단지 요쪽에 있는 아파트 군락들이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있는 역세권이면서 송파에 있는 아파트로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모델링이 한참 추진이 되다가 사업성이 좀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도 그렇고 그때 23년도가 어떤 시기냐면 22년도에 이제 우러 정책 나오면서 이자 뭐 급등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또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런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이 일단 무산이 한번 됐고 그리고 다시금 이게 리모델링이 막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지금 은퇴를 하신 우리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건 30대면은 나중에라도 많이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리모델링도 무산이 됐고 조금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하면은 다른 쪽으로 좀 보면 되는데 다른 쪽으로 대안으로 지금 찾으신 게 저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지금 2011년도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14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세대도 이제 괜찮으면서 옆쪽으로 좀 쾌적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용적률이 19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용적률을 볼 때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를 따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용적률이라는 거는 땅 대비해서 이 연면적의 비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단지가 쾌적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아버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좀 쾌적하게 그리고 좀 신축으로 해서 이쪽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아침마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뭐 10분 걸려도 괜찮잖아요. 산책하는 겸 해서. 그리고 요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마촌동에 또 재개발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새롭게 바뀐다라는 측면에서도 미래 가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미래 가치는 위례선이 요 마천역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위례선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렇게 밑쪽으로 해서 위례 북위례하고 이제 위례 중심을 이제 관통하거든요. 네. 관통을 하는데 그 관통을 하는 라인에 위례 신사선, 네, 위례 신사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아직 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요 위례선이 요쪽으로 이제 가서 8호선까지 연결이 되는데 위례 신사선도 만약에 개통이 되면은 교통이 이제 월등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서울 강남 쪽으로 이제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8호선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쾌적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미래 가치도 교통에 대한 미래 가치도 있는 이 파크데일 2단지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버님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예, 두 곳 지도로 각각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여 1단지는 지금 연식이 조금 있는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파 레이크파크 2단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이제 교통 호재들, 기다리고 있는 교통 호재들이 충분히 있고 주변 환경도 이제 쾌적하기 때문에 이곳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비교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7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택 효성 해링턴 2단지 임대 중입니다. 딸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이곳 명의를 딸에게 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평택이 좀 많이 내렸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요즘은 또 주춤한가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따님에게 주셔야 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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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팔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따님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이거 처분하시고 또 따님분의 자금하고 같이 해서 서울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뭐 거주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에 앞으로 좀 재개발을 통해서나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네, 평택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굴지의 기업들,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상당히 상승 흐름을 많이 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소사동의 효성 해링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엄청난 이제 상승기를 거쳤고, 그리고 비슷하게 이 서울도 우리 그 2008년도에 좀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2011년도, 12년, 13년 이제 저점을 찍고 그다음 꾸준하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오르다가 19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급등을 하다가 22년, 23년도에 이제 정점을 또 찍고 다시 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중에서도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 22년도 말, 23년도 초에 정고점을 이미 뚫은 그런 신고가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특히나 우리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도시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부동산 상승기 때 많은 상승을 이뤘던 우리 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회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 평택에 꼭 거주를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해도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내가 갖고 있다가 그래도 조금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이쪽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서울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고요. 지금 이 아파트를 팔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딸한테 명의를 넘길까요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팔기가 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주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감 없이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 처분하시고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서울의 재개발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따님분의 직장 이런 거 고민하셔갖고 직장 근처에 있는 적당한 금액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곳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1대1 상담 주시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명의 이전보다는 좀 매도 쪽에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매도 후에 서울 쪽에 이제 뭐 재개발이나 변모를 앞두고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자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따님분의 직장이 어딘지 이런 부분이 정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추후에 다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둘 다 활짝 열려 있는데요. 둘 중에 이제 편하신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이사님은 전화 상담에 훨씬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다 상관이 없으시다면 전화 문의로 주시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소형 빌라가 주택수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세제 혜택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이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주택들이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앞으로 내가 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곳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전해 주실까요? 네,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뭐 깡통 전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 서울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 빌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를 살 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내가 지금 세금적으로 중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중과 없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신축 빌라를 지금 구입을 한다 하면은 이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는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던 그런 부분인 건데요. 내가 신축 빌라를 산다. 네, 재개발이건 아니면 내가 뭐 실거주를 하는 거건 신축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일단 주택수 산정이 제외됩니다. 어떤 주택수냐면 세금 이제 매길 때 주택수 산정할 때 그런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뭐 취득세, 네, 취득세 그리고 뭐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수도권은 이제 3억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빌라 투자할 때는 수도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6억 원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사용 승인일은 24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지금 유예가 됐는데, 요 시기에 사용 승인이 났다.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구입한다 하면은 이 주택은 취득세 할 때도 주택세 산정이 안 되고,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할 때도 주택수 산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축 빌라 말고 그러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재개발지인데 구축 빌라다. 네.
혜택이 있습니다. 구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에서 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그런 뭐 제재와 그리고 혜택과 또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별로 내가 언제 등록했냐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제 뭐 중구난방으로 진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축빌라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별로 이 혜택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 무시하고 구축빌라인데 지금 구입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 하시면은 요런 우리 세금 산정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는데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16일입니다. 16일 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인데 단기 임대 사업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세부적인 발표가 나기로는 이제 16일에 났는데 단기 임대 사업이 6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감이 굉장히 이제 컸고요. 그리고 사실상 의무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10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추징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6년으로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자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이 이제 6년, 의무기간 6년짜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6년이라고 하면 6년 있다가 임대 사업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의무기간이 6년인 그 6년만 지키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5년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을 뭐 투자할 그런 빌라를 보고 있다 하시면은 집을 찾고 계약하고 뭐 3개월 있다가 또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은 6월에 시작이니까 지금 넉넉하게 우리가 뭐 집을 찾아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입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세금 혜택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 사실 이제 아주 적은 그런 혜택이라도 조금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 감면인데요. 취득세 감면은 신축을 구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신축의 그런 첫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가능한데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기 전에 일단 감면의 내용은 뭐냐면요. 전용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와 40에서 60, 그리고 60에서 85, 요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보면 되는데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면제인데 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경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액이 2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집이 이제 서울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85% 경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0에서 85 사이는 50% 경감인데 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가 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공동주택을 신축, 그리고 오피스텔을 이제 최초 분양, 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축 빌라 구입 시에는 주택수 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택수 산정이 안 되는 거는 내 취득세 할 때 안 되는 거는 내 주택이 다른 집을 살 때 주택수 산정할 때 주택의 수가 안 들어가는 거지 내가 기존에 3주택을 갖고 있다 하면은 지금 사는 주택은 12%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좀 활용하시면 12% 중과해서 그래도 85% 감면이 들어간다는 거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6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집을 한번 사면은 6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네, 재산세 감면의 내용은 요게 이제 4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40에서 60, 그리고 60에서 85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면제인데요. 세액 5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경감입니다. 그리고 40에서 60 그 제곱미터의 경우에는 70% 경감, 그리고 50% 경감 이런 식으로 구간 3개로 나눠서 경감의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그래서 내가 하나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재산세에는 혜택이 없고요. 2개 이상 운영을 할 때는 이제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6억,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경우, 요 6억은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그리고 오피스텔은 기준 시가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 서울에 있는 것도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다 요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텔도 2세대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의 조건은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 갖고 있고 혹은 그러니까 빌라 하나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각각 2개씩 이렇게 요거 2개, 요거 2개 이제 묶여졌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다주택자를 이제 옥죄면서 지난 정권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집이 좀 많은 분들을 이제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이제 합산 배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 거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을 한번 보면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매입을 이제 공시가격 이제 6억 이하에 매입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점을 두고 앞뒤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매입을 했는지, 이전에 매입을 했는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8년 9월 14일은 이제 파리 대책의 시행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18년도에 파리 대책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던 게 저도 지금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요.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매입을 했으면은 이 공시가격 조건만 해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이제 합산 배제가 전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매입한 것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요 기준은 이제 매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해 이제 12월에 이제 납부 의무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 1일 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예전에 이 서울이 다 이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혜택 못 받았던 거는 이제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네, 임대소득세도 우리 이제 월세 받으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전세로 갖고 있으면서 간주 임대료로 해서 월세 산정해서 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감면됩니다. 감면이 되는데 그 1호 임대 시에는 75%, 2호 이상 임대 시에는 50%, 그래서 차등으로 해서 감면이 되고요. 기준은 기준 시가 이제 6억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소득세 낼 때도 우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소득세에 이제 합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시에 필요경비율하고 기본공제가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록하지 않은 거는 50% 필요경비율이 됐다면은 등록은 60%, 기본공제도 비등록은 200인데 등록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좀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언제 매입을 했는지, 언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예전에 4년짜리 단기가 있었을 때 또 4년짜리 단기를 언제 또 등록을 했는지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과 배제입니다. 네, 중과 배제. 중과 배제인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서 내 상태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 배제가 되고요. 지금은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2주택은 20%포인트 중과, 그리고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금의 중과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 중과 배제가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도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 이 보유를 이제 오래 하는 만큼 사실 이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물가만큼 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소득의 차익을 좀 공제해 준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3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의 장기 보유 특례로 들어가면은 이제 50%도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80%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장기 보유 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그 혜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비과세라고 들 수 있는데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들을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사는 집, 거주하는 집이 하나가 있고 임대주택들이 있었을 때,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생 하나 1회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16일 날 바뀌었다고 보는데, 장기 보유 주택, 뭐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비과세 횟수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애 1회로 제한을 했던 것이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중과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16일 날 나온 건데요. 최소 6년, 6년만 의무기간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빌라 투자의 주 목적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빌라 투자할 때 뭐 구축이냐, 뭐 신축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면적이나 아니면은 뭐 공시지가 이런 가격에 따라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투자할 때 좋은 집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집을 팔았을 때에 어느 정도의 혜택들을 받고 세금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이시기 때문에 이런 틀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형 빌라가 이제 주택수에 어떻게 제외가 되는지 조건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신축 빌라는 매입 시에 이제 서울은 6억 원 이하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사용 승인일이 24년 1월 10일 이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이제 또 매수하는 게 구축 빌라다라면 시세와 면적은 동일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신다면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또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취득세, 재산세와 뭐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 감면 조건도 이렇게 각
그 조건별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면 너무 아쉽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자세한 부분이 또 궁금하시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효창공원압역 인근에서 세미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다양한 인사이트도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금 말씀드린 번호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금 뭐 그런 동향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어디를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용인시 기흥구의 마북동의 삼성레미안이거든요, 1차. 예, 1차, 삼성레미안 1차를 네네.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네. 매도를 원하시는 거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용인시 마북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레미안 1차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타이밍에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주변에 호재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사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어떤 연유로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네. 조금 좀 필요한 돈이 있어서 조금 네네. 갈아타야 될 상황이고 빚을 좀 갚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팔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래나 싶고 지금 팔긴 좀 아까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네. 어떤가 해서 좀 전화 드렸어요. 네, 우리 아파트 장점 뭔지 아시죠? 네. 가깝다는 GTX가 가깝고. 아유, 그렇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너무 이 동네에서는 정말 핫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우리 장점은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은 일단 교통, 네. 네, 교통 그리고 이제 플랫폼 시티, 네. 네, 플랫폼 시티. 여기 아파트 이름도 플랫폼 시티로 한 게 있는데, 네, 네, 플랫폼 있어요. 시티, 네, 맞아요. 요 두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네. 네. 저는 이 근처, 근데 여기 거주하고 계시면은 어디 또 가셔야 되잖아요. 네. 예, 가실 곳은 좀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네. 그 근방에 조금 네. 조금 저렴한 데로 가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 네, 사실은 이 구성역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 말고 한 3km만 네. 떨어져도 가격이 굉장히 또 저렴하게 돼 있거든요.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보다는, 그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꼭 가셔야 된다 그러시면은 일단 우리 호재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플랫폼 네. 시티라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그렇게 자족의 느낌을 드는, 예, 이게 자족 도시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금 사실은 요 보정동도 그렇고 우리 구성 그리고 마북 뭐 이쪽 동도 그렇고 전부 다 약간은 이제 배드타운 이미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플랫폼 시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근데 요 두 가지인데 사실 이 플랫폼 시티는 조금 멀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교통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GTX A 노선 타보셨어요? 아니요, 타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GTX가 우리 A, B, C가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인데 A가 가장 빠른데 A는 지금 개통을 했죠. 그래서 네. 우리 구성역에 있는 요 노선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밖에 안 가요. 지금은.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삼성역까지 지나서 이제 서울역에서 또 이제 운정까지 가는 건데 이 운정에서 서울역은 개통이 됐거든요. 네. 일산 쪽에서. 예, 근데 네. 그 중간에 지금 개통이 안 됐어요. 네. 네, 이 중간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또 한 단계 좀 이렇게 들썩들썩이는 타이밍이에요. 네. 네, 그래서 파실 거면은
전주증 네.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팔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이 구성역에 굉장히 이 영향을 바로 받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역에 GTX A가 조금 완성이 되는 내년에 개통될 때를 조금 노려보시고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 네, 물론 아까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 플랫폼 시티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광교라든지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미련 갖지 말고 내가 정말로 네. 예, 자금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시면은 적기는 내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내년 기다리다가는 정도는? 2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네. 정도에 네. 좀 타는 게 낫다니 이 말씀이시죠? 네, 내년에 어떤 시기, 내년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이 GTX A가 좀 완성이 되는 시기. 네. 예, GTX 노선이 내년에 완성 안 된다 그러면 내후년에. 네. 예, GTX가 좀 완성이 돼서 좀 들썩일 때,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조금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 굉장한 이제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 맞아요. 왜냐하면 상업 업무 시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는 서울 이제 남부에 완전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중심축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테크노밸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판교도 생각해 보면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랬던 게 좀 상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되고 뭐 IT 기업들 들어와서 구축되고 이게 15년 최소 15년은 걸렸거든요. 15년에서 20년.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 기다리는 거는 이제 너무 오래인 거고, 예, 오래인 거고 조금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 교통 호재, 예, 구성역 A 노선의 이제 완성. 예, 예. 구성역이 이제 GTX A 노선이 완성이 되면 구성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이 근처지만 뭐 3km, 5km 떨어진 아파트하고는 또 파급 효과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올려서 한 3km 넘어간 그 아파트들 중에 하나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뭐 그게 지금 최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이제 전망이 지금 팔기는 해야 되는데 전망이 네. 어떤가 싶어서 지금 팔기는 맞아요. 좀 아까운 듯하기도 아깝죠. 하고 그래서 네네. 네.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플랫폼 시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네. 굉장한 호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20년 뒤에나 빛을 막 발할 거니까 네. 미련 없이 가셔도 돼요. 네. 아, 네, 내년 정도에 이제 네, 내년 정도에. 예, 서울역이 네. 개통이 되면 네네네네.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통과 플랫폼 시티 등 굉장히 굵직한 호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GTX A 노선이 완성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일부만 좀 개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개통이 돼서 완성이 됐을 때쯤 정리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시기 잘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3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을 7억 9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실거주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면은 전망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좀 기대하실 법하거든요. 실거주와 투자 다 잡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문자에 구매하신 거죠, 이미? 네,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아쉬운 농담이고요. 상황인가요? 네, 아니요. 아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네, 우리 마음가짐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7억 얼마나 그러셨죠? 7억 9천에 매수하셨대요. 예, 7억 9천이면은 요 마포구청 근처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1, 2, 3 구역이 있는데 아마 1구역에 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이라는 거에 대한 특성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아타운은 22년도 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재개발 형태를 만든 것은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이제 들어간 그런 사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은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규모 면에서도 이제 크게 가기 때문에 좀 추진력이 없었다. 그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은 이제 좀 잘게 쪼개서 소규모로 완화된 법이 적용이 되면서 추진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제 공동시설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대단지의 장점도 누리는 시간과 그리고 대단지의 장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은 굉장히 이제 빨리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적용받는 법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빨리 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업성을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거, 일반 그런 민간 재개발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차관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아타운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빨리 되는 거 맞습니다. 구이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이제 신청해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벌써 1번 분양, 1번 분양이 끝난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단지들도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 1호 시범 단지죠. 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주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2주 중간에 있습니다. 번동 같은 경우에도 2주 중간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말도 못하게 빠르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획기적인 그런 재개발 사업지인데 우리 모아타운이 한 100개 정도를 내가 뭐 25년도인가 26년도까지 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런 이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선정이 뭐 70개, 80개 정도가 됐고요. 선정됐다가 다시 이제 해제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아타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기 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실거주도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개발 사업에 압력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동의울이 거쳤던 그런 지역들은 이 주민들의 이 재개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스탠드 자체도 이제 굉장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모아타운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사셨고 거주를 하면서 이러한 개발 압력 속에서 모아타운이 진짜 진행이 돼서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이 개발을 생각하면서 매수할 사람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도 우리 망원동 모아타운도 굉장히 빨리 되는 그런 선정지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지금 뭐 조합 설립은 뭐 예전에 끝났고 이제 한강변으로 해갖고 한 1000세대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청의 앞에 있는 거는 또 7000세대, 이 1, 2, 3을 다 합치면 7000세대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모아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럴듯한 역 바로 앞에 그리고 한강의 뷰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그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재개발이 당장 안 되더라도 내가 팔 때는 굉장히 우위를 점하면서 팔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이 이제 선정이 되면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빠를 거고요. 위치상 또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더라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나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또 괜찮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아쉬우신 분들은 또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효창공원 앞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